네, 2023년 8월 9일 이정훈입니다. 지방이 중앙을 삼켰습니다. 서울 놈 빼먹는 시골분들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불신받는 중앙정부가 불신받는 걸 즐기고 시민단체와 짝짝꿍돼서 정부 돈 빼먹는 거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방을 잡아야 됩니다. 동아일보가 상당히 흥미로운 보도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김은경 씨 신우이가 쓴 글을 보도하면서 특종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하나하나 추적하는 걸 설명드렸었는데, 드디어 기자들이 새만금과 김은경 등등에 대해서 탐사 보도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어떤 취재를 했는가 하면은 새만금이 잼버리로 확정된 거는 2017년이죠. 그로부터 8년, 6년 뒤에 이 대회가 열렸는데, 이러면 이제 공사를 해야 되죠. 공사를 하려면은 조달청에서, 여러분 인터넷에서 나라장터 치면은 사이트가 뜹니다. 거기에서 이 정부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가 다 뜹니다. 그걸 검색어를 뭐 새만금 잼버리로 치면은 쭉 뽑히죠. 그렇게 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새만금 관련 공사를 분석했습니다. 동아일보 기자들이. 이거 참 잘했죠. 이런 보도들을, 이런 취재들을 해야 돼요. 근데 2017년에 이걸 따놓고 18년, 19년, 20년 다 허비하고 2년도 안 나온 21년, 그것도 연말인 11월부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선 사람들이 모이면 가장 급한 게 뭡니까? 더우니까, 야영을 하는 거니까 샤워가, 또 물이 중요하잖아요. 저도 뭐 산을 즐기니까 자주 가는데 여름에 물 정말 죽겠습니다. 물 들어갔다가 기진맥진 물인데, 급수대 샤워장 설치가 핵심인데, 이 공사는 행사 넉 달 앞둔 올해 3월에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완전히 파행을 치렀다는 얘기죠. 네. 근데 이렇게 늦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2016년에 새만금 개발청, 이 새만금 개발한다고 전북대에서 만들어놓은 지방 기구입니다. 거기에 따르면 이 잼버리장에는 샤워장 417동, 급수대 278개를 지어야 한다라고 그랬는데, 막상 마련된 거는 샤워장 281동, 67%밖에 짓지 못했고, 급수대는 120개, 반도 못 지었습니다. 43%밖에 못 지었습니다. 이러니 애들이 물이 없고 샤워실 부족하단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죠. 아유, 참 딱합니다. 근데 샤워장은 지었지만 그 안에 한 샤워장당 샤워기를 12개 설치해서 한 5,000개의 샤워기를 넣어야 되는데, 샤워장은 67% 지었다 그랬지만 샤워기는 목표의 33%인 1,650개만 넣었습니다. 이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게 서울놈 찜쪄먹는 시골분들 배짱 때문에 그래요. 전 그렇게 봅니다. 저는 뭐 지방 자주 갑니다. 놀러 가는데, 와, 휴가철에 가보면 참 지방 인심 박해요. 시골이 인심 좋다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참 박합니다. 친인척인 경우는 잘해줍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완전 서울에서 왔다 객진이다 그러면 완전히 호구로 보죠. 돈 빼먹으려고 무조건 바가지죠. 요즘은 지방자치단체가 좀 단속을 해서 낫지, 야, 진짜 심하죠. 어떨 때는 뭐 놀이 기분도 안 깨지 않을 겸 또 이쪽 분들이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사주기도 하지만 참 괘씸할 때가 많아요. 고마워하지도 않고. 이 새만금 잼버리장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이제 그곳에서 K-팝 콘서트를 한다 그랬는데, 그 무대에 설치하는 용역은 6월 중순에 업체를 정했습니다. 그때 정해가지고 와서 보고 전기 끌고 뭐 조명시설 갖고 오고 하면 8월에 이거 하겠습니까? 참 웃기죠. 그 다음에 이 공사를 샤워장, 급수장 뭐 이런 거 하게 되면 폐기물 나오죠. 그거 처리하는 업체도 개막 5일 전인 7월 27일 정했습니다. 그때 업체를 정했으니 업체도 사람 모으고 하려면 금방 쓰레기를 못 치죠. 그래서 결국은 개영하는 날 곳곳에 공사 쓰레기 쌓인 상태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동아일보가 쭉쭉 취재를 해냈습니다. 너무 엉망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가 물구덩이잖아요. 기피제, 해충 기피제도 없고.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더 절박한 거는 이렇게 이제 공사를 따낸 회사들이 와서 공사를 와서 보니까 이제 뻘밭에다가 막 그 흙을 퍼올려가지고 뻘밭을 땅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차가 들어가니까 푹푹 패이지 않습니까? 그 푹푹 패이는데 비는 또 올 7월 달에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그러니까 물구덩이가 됐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텐트를 치라 그러면 누가 칩니까? 절대 물구덩이에 텐트 치지 말라는 건 야영의 첫 번째 사항입니다. 물구덩이 안 칩니다. 그 공사장, 여러분들 이마트나 롯데마트 가보면은 지게차가 와서 푹 떠서 이렇게 끌고 가는 거 있죠. 푹 뜰 때 밑에 받침에 그걸 팔렛이라고 합니다. 팔레트. 그 위에다 짐을 올려놓고 팔레트를 탁 지게차가 떠서 옮기죠. 그 팔레트를 깔면은 물을 좀 피할 수 있죠. 그거를 업체가 이거라도 깔으라라고 해서 그때서야 부랴부랴해서 팔레트를 깔고 거기다가 야영을 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일이 엉망진창이니까 이제 이 공사하러 왔던 업체들이 있는데 그때서야 부안군 공무원으로 보이는 이들이 업체 사장을 붙들고 잼버리 행사가 진행되면 11일 동안만 버티게 해달라. 우리 몇백 명 공무원 모가지 날아간다. 자기들 또 엉망진창 다 알았어요. 이게 뭡니까? 그런데 이러한 부안, 지금 제가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렸지만 새만금 앞에다가 국제 항구를 짓겠다 그랬죠. 아니 항구가 지면은 거기서 사람이 나오던 화물이 나오던 돼야 되는데 새만금에 그 벌판에 무슨 농작물 외에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근데 국제항을 짓기로 했어요. 문재인 정부가 간땡이가 부었죠. 그건 예타도 하지도 않고 그냥 오케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재인이가 이번에 섬진강 홍수 위령제에 갔다는 게 자기 살려고 꾀를 부리는구나 이렇게 하는 건데, 이 항구에 크루즈가 들어오게 하겠다고. 아니 크루즈 타고 오는 사람들은 부자입니다. 저는 크루즈 타봤어요. 제 돈 내고 탄 건 아니고 취재하면서 한번 타봤습니다. 한 번은 반쯤 내고 타봤구나. 거긴요 돈 있는 분들이 오기 때문에 이런 시골, 물론 시골도 아름다운 시골이면 뭐지, 이렇게 그냥 황량한 새만금은 그 위대한 인간이 만든 방조제 공사는 본다고 하면 모를까? 볼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크루즈선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해보자. 그러기 위해서 견학을 하자라고 해서 부안군 의원 전부 다 민주당이죠. 참 문제야. 야당이 없어, 야당이. 부안군 의원 민주당 전원하고 공무원들 몇 명 보태갖고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싱가포르 가면요, 싱가포르에서는 그 동남아 크루즈가 있습니다. 싱가포르 출발해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이렇게 가나? 그거는 저도 좀 알고 있습니다. 거기 간다고 해놨어요. 그리고 벌써 갔다 온 사람들도 있고, 이제 문제 됐으니 이건 못 가겠지. 근데 이번에 가는 것만 경비만 4천만 원입니다. 아니, 크루즈 항구 만들면 항구가, 지금 제주에도요, 민관 복합군항 그래서 제주 해군기지 만들고, 거기에 크루즈선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했지만, 크루즈선이 들어오는 예는 매우 드뭅니다. 정기적인 항로로 아직 이용되지도 않고 있고, 어쩌다 들어오면 들어오겠죠. 근데 부안에 새만금 국제항에 들어온다고. 2019년 중국 상해에 6박 7일간 크루즈 팸투어 부안군 공무원 13명이 갔다 왔고, 또 타이페이에는 그해 12월에 가서 지룽 크루즈 터미널 구경하고 101 타워 갔다 오고. 참 정부 돈 잘 빼먹죠. 서울놈 찜짜 먹는 시골 분들이 대단합니다. 지방이 중앙을 삼키는 거, 이거 진짜 문제입니다. 언론이나 학자나 다 지방 키우자고 얘기합니다. 지방에 대한 배려가 많아요, 사실은. 근데 가서 보면은 지방이라는 이유만으로 너무 당당하게 해먹는 걸 보면 좀 심합니다. 자, 동아일보가 이렇게 취재를 해냈고요. 이 잼버리를 하면서 처음에 예산이, 이게 평창올림픽은 9조를 투입했다. 근데 여기는 첫 사업비는 490억, 나중에 1000억쯤까지 갔는데, 이 금액이 적다 보니까 국회의원들도 심각하게 안 따집니다. 그냥 봐준 겁니다, 이거는. 그냥 금액이 얼마 안 되고, 또 지방에서 하니까, 그래, 한번
지방위에서 써봐라 하였고, 또 이걸 이용해서 이거 주무부처인 여가부는 빵빵빵빵 예산을 더 올려서 요청을 하죠. 2018년도에 여성가족부에서 올렸을 때 보게 되면은 이제 임시 공무원들, 어공들을 쓰는데 6급 직원을 쓴다 그러면은 6급 공무원도 그 사람의 경력에 따라서 상한선, 하한선이 있는데 제일 높은 선으로 줍니다. 그렇게 해서 뽑아내야 자기들도 폼이 나니까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면서 평창 올림픽, 그 다음에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그거 참고해서 이렇게 연봉을 줘야 된다 그랬고, 그걸 이렇게 계속 늘어났습니다. 이게 2018년 이 정부안은 국회 본회의를 정부안대로 통과합니다. 아무도 국회의원도 시비를 안 걸어. 또 지방 이거 해봐야 표만 떨어지니까 안 합니다. 여가부도 엉망이고요. 부안군 정북도는 말할 것도 없고요. 군산도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이 여가부가 이게 작은 부서다 보니까 이 정부 부처, 저는요 이렇게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터지는 부처가 국방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국토건설부, 원희룡 지금 뭐 싸우고 있고, 그 다음에 법무부, 보건복지부도 뭐 사건 터지면 난리가 나고, 그 다음에 뭐 예산 가지고 뭐 기획재정부 이런 데가 난리가 나죠. 이런 부서들은요 하도 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난리가 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잘하는데, 여성가족부는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 여기서 엉망진창이고 정부 여당도 잘 안 챙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성가족부는 지멋대로 하다가 저렇게 된 거죠. 김현숙 장관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고 감찰 들어가야 됩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여가부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됩니다. 감찰을 해서. 여가부는 제 주장은 필요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여성국 정도면 됩니다. 국도 필요 없어. 꽈면 되지. 필요 없어요. 여기 장관 있고 차관 있고 이를 둘 필요가 뭐가 있어. 국장 두고 실장 두고 공무원만 좋지. 중앙정부에서는 이걸 정리해야 되고, 그리고 전북도를 봐야 되는데 올해 새만금 스카우트 잼버리 앞두고, 그 전에 원래 이런 세계대회를 앞두면은 한 적어도 1년이나 반년 전쯤에 다 해놓고 이렇게 한번 예행 연습을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공사도 다 끝내지 못하고 개영을 했죠. 근데 아주 웃기는 게 전북도는 다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지난 5월 달에 아시아 태평양 마스터스 대회, 생활인 체육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공사는 개영할 때까지 끝나지도 않았는데 다 완공됐다고 전북도는 판단하고 지난 5월 달에 아시아 태평양 마스터스, 이게 뭔가 하면 왜 일반인들, 프로 선수가 아닌 사람들이 요즘 뭐 동호인들 탁구, 뭐 골프, 뭐 파크볼, 테니스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많이 즐기잖아요. 이제는 그죠? 아마추어들이. 그런 사람들 대회, 국제대회를 열었어요. 이거를 미리 계획은 잘했지. 2017년에 잼버리 유치했으니까 19년도에 그 사전에 우리가 이런 대회를 한번 조그만 걸 열어보자라고 해서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국제 마스터스 게임 협회에 가서 아시아 태평양 대회를 유치하겠다 해서 유치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5월에 열었어요. 이 열었을 때 이제 전북에 있는 14개 시군에서 축구 동호인, 야구 동호인, 배드민턴, 뭐 탁구 25개 종목에서 도민들이 참여했고 70개 국가에서 와서 뭐 14,000명이 와서, 근데 이 보고는 무조건 잘 됐다고 돼 있는데 정작 외국에서는 5,000명도 안 왔고 진행은 엉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만족도가 63%였다. 5월이니까 좀 낫겠지. 덜 더웠고. 그리고 비도 안 왔고. 그런데 이때 순환광버스를 운영했는데 이용률은 3%밖에 안 됐고, 그리고 뭐 14,000명 왔다고 하지만 그거 일일이 체크한 것도 아니고 뻥튀긴 거다. 그리고 참가하는 사람들은 자기 돈을 내고 와야 되는데 거치지 않았고, 오히려 참가한 사람들한테는 2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줘서 사실은 폭망한 행사였는데 이게 잘했다고 하니까 잼버리까지도 그대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웃기는 거는 이 잼버리 대회는 전북도가 노골적으로 새만금을 개발하기 위해서 잼버리를 유치한 겁니다. 그건 제가 얘기했지만 2017년 해창개벌을 잼버리 부지로 지정합니다. 그 기존에 노태우 정부 때 해가지고 그때 만든 간척지는 농경지로 돼 있으니까 못 써요. 그래서
갯벌인 곳을 새로 간척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갯벌을 잼버리 부지로 확정을 해놓고 거기다가 이제 흙을 퍼올려서 간척을 하죠. 근데 간척을 하는데 이 땅 전체는 누구 거냐? 이게 이 공사를 농어촌 진흥공사가 해서 농업용으로만 써야 됩니다. 근데 이 약간 시민단체가 문제라. 시민단체들, 이 사람들 시민단체가 뭐 얼마나 압니까? 이들은 몰려서 왜 갯벌을 없애느냐라고 시비를 붙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설명하는 게 갯벌을 이걸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농경지로 돌려준다. 뭐 이렇게 해서 이게 결국은 고향을 발전시키기 위한 거다 하고 노골적인 설명들을 다 합니다. 새마을개발청장은 잼버리는 부지 매립을 하는 위해서다. 새만금 사업을 위해서 하는 거다. 그 해창 갯벌을 매립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해서 겸사겸사 하는 거다. 그러니까 또 김용덕 공동위원장, 이번에 잼버리 국회의원이죠. 떡볶이면 제사 지내자는 거다. 시민단체는 갯벌 매립하지 말라라고 했다가 그게 아니고 갯벌을 이번에 매립해서 우리가 손 안 대고 나무 돈으로 떡볶이면 제사 지내는 거다. 아주 그렇게 해서 이걸 하게 되면은 이게 농업용지로 써야 돼요. 무조건. 그런데 이거를 잼버리가 들어오게 되면 레저용이 되는 거죠. 레저용으로 쓰고 다시 농업용으로 돌려야 되는데 돌리지 않을 생각을 했던 거죠. 관광 레저용지를 조성하는 건데 농지 조성 사업으로 둔갑시켜서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다시 레저용지로 쓸 계획이 있었죠. 이렇게 하려면은 어쨌든 관광용지로 쓰는 거기 때문에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 안 받았습니다. 사드 기지에 대해서 환경영향 평가를 연기하고 해서 사드 기지를 못 쓰게 만들었던 게 문재인 정권인데 이 자들은 이번에 개영지는 레저용지가 된 거죠. 앞으로 쓸 생각이 있는데 환경영향 평가를 또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지나가는 꾀를 부렸습니다. 이게 민주당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새만금 그 지역을 해창 햇벌 일대를 이번에 매립해가지고 잼버리 하고 난 다음에는 계속 레저용지로 쓰는데 이 농업용지를 관광용지로 변경하는 것도 좀 이상한데 그걸 변경했으면 환경영향 평가받는데 그것도 안 받고 지나가는 거죠. 그래놓고 나중에 여기다가 마리나 시설, 시설 넣어서 크루즈까지 들어오겠다는데 누가 오겠냐 이겁니다. 광주도 멀어요. 대전도 멀고 서울은 인천인데 갈 이유가 없고 부산은 자기네 바다가 있고. 결론은 뭐냐? 이런 전북이나 호남 쪽에서는 왜 정부 돈 갖고 건설공사 일으켜서 그때 인건비 빼먹고 그 다음에 지역 발전을 못하느냐. 이 문제가 부닥치는 거죠. 계속 정부 돈 빼먹는 거예요. 아니 거기 민간이 뭐가 일어나야지. 민간이 일어나려면 민간이 그 타지인들을 받아줄 수가 있어야지. 부산에 가면은 호남 사람 많고요. 포항에 가면은 호남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호남은 광주나 전주나 어디 가게 되면 타도 사람들이 배타적이라서 견디질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야 뭐가 산업이 생길 거 아닙니까? 뭐가 왔다 갔다 거래도 생길 거고. 그러니까 맨날 자기네 못 산다고 하면서 정부 돈 갖고 와서 우리가 도로가 없어 그렇다, 항구가 없어 그렇다, 공항이 없었다. 질 때는 돌아가지. 짓고 나면은 그 시설은 뭐해? 고추나 말리고 무용지물이 되니까 또 처지고. 그러니까 맨날 정부 돈 빼먹고 살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시골 분들이 서울로 돈 빼먹는 거죠. 지방이 중앙을 삼키고 있어요. 이게 우리 본건 아닌가요? 이거 깨자고 지금까지 노력해왔는데 왜 이렇게 머물러 있냔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중앙부처인 여가부 김현숙 장관이 이끄는 부서는 그저 책상 물림만 하고 우리도 평창올림픽을 할 때만큼 광주 하계 유진이 보이셔야 한 것만큼 인건비를 받고 뭐 해야 된다고 하면서 안 움직였잖아. 김현숙 장관은 잘라야 돼요. 어떻게 서울대학교 경제과 나와갖고 숭실대 교수한 사람이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사람은 왜 장관으로 왜 써? 네. 그리고 부안군 의원들 데리고 저는 크루즈나 크루즈 선 들어오겠다. 아이고, 부산 한 개도 잘 안 들어와. 아직도 동아시아에는요, 크루즈 문화가 안 됩니다. 크루즈 문화가 되는 게 미국에 가면은 플로리다 쪽에서 멕시코만 도는 카리브해 쪽에 크루즈가 제법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시애틀하고 캐나다의 밴쿠버 쪽에서 알래스카 올라가는 그쪽에 크루즈가 있고, 지중해 크루즈가 굉장히 유명하고, 유럽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핀란드에서 그 실자 라인인가 해서
그 발티케를 지나서 스웨덴인가? 나중에 노르웨이까지 그게 유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싱가포르에서 동남아 크루즈가 있고, 이 동아시아는 지금 상하이, 인천, 부산, 일본의 요코하마, 뭐 이렇게, 요코하마도 항구가 참 이쁘잖아요. 부산항도 가보면 배 타고 나오면 참 멋있습니다. 그렇게 묵자라고 하는데 아직은 이쪽은 해양문화가 잘 안 일어나요. 근데 새만금 항구에 크루즈선이 들어온다고 진짜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을 마셔도 너무너무 맛있지. 아유, 이러니 짜서 못 견디는 거죠. 시민단체는 또 그 와중에 계속 갯벌은 갯벌로 두라 그러고, 또 그렇게 떠들어 놓고서도 그걸 개발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데는 안 돼요, 돼요, 돼요 하고 결국 짝짝꿍 치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견제 세력도 없어. 야당도 없고, 비판하는 언론도 없고, 시민단체도 없고, 결론적으로 다 한통속이 돼. 이래서, 그래 놓고 정부를 계속 욕을 해. 돈 빼먹으려니까. 이거 진짜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보다도 이쪽이 심하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사실은. 뭐 강원도 이번에 가보면 뭐 거기도 열심히 그러고 있죠. 이 장사하는 마음 내가 되면은 박리담회를 쫙 해서 끌고 나올 줄 알아야 되는데. 정부 불신 즐기고 중앙을 삼키려는 지방 문제. 진짜 심각한 한국병입니다. 이걸 고치는 고민을 같이 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